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관련한 아주 초대형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 내에서 격렬한 반중 시위가 재개되고 미국이 중국에게 연일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가운데 홍콩 인근에서 미 군용기가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 공군 KC-135R 공중급유기가 식별됐습니다. 최근 미 공중급유기가 나타났던 곳에는 반드시 B-1B 폭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B-1B 폭격기를 띄운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출격한 KC-135R 기체번호로는 62-3565 공중급유기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47분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 해협 상공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ADS-B를 작동시켰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는 그대로 서북 방향으로 날아 홍콩 쪽으로 향했는데요. 홍콩에서 약 250km, 중국 광둥성 산토우시에서 해안에서 약 60km 지점까지 접근한 뒤에 기술을 돌려 돌아갔습니다. 이 급유기는 영국의 밀든홀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00 공중급유 비행단 소속 기체로 최근 가데나 공군기지에 이동 배치된 기체인데요. 괌에 배치된 B-1B 초음속 폭격기의 장거리 비행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초음속 폭격기를 지원하기 위해 증원된 공중급유기가 남중국해 홍콩 인근 상공에 나타난 것은 이 공역에서 B-1B 폭격기의 작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공중급유기가 홍콩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공중급유기니까 별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ADS-B,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위치 식별 장치를 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고, 여기 이 공중급유기가 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연료를 주입시켜 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겠냐? 바로 최근에 이 공중급유기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같이 있었던 B-1B 폭격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B-1B 폭격기가 홍콩 앞으로 가서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 공중급유기가 홍콩 앞에 있었던 출몰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B-1B 폭격기가 왜 좀 갔을까? 바로 중국은 지금 양회를 하고 있죠. 정협 그리고 전인대, 전국인민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국인민대회에서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 표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보안법이 되면 홍콩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를 하고 하는 거, 좀 더 우리나라로서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이제 강력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되니까 아예 홍콩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반민주적인 그런 법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걸 하면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적인 경제 체제의 일원으로서 주었던 그 혜택들을 이제 철회할 수밖에 없다. 홍콩은 이제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강력한 어떤 반발. 우리 홍콩 우리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런 것이고, 영국은 아니 거기 우리 영중 협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은 영국 따위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B-1B를 보내서 한번 뭔가 미국 자신들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냐 싶은데, 아무도 홍콩 부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일국 양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홍콩의 9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영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관련한 소식인데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중동 지역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철수시켜서 재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커스틴 폰텔로스 애틀랜틱 카운슬 중동 담당 국장이 지난 23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주장했습니다. 폰텔로스 국장은 사우디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철수하는 것은 이란의 위협이나
유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며 모든 것은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일 미국이 사우디 두 곳과 중동 다른 지역 두 곳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포대를 조만간 미국으로 철수시킬 것이며 이들은 미국에서 성능 개량을 받고 다른 지역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폰텔러스 국장은 성능 개량 패트리엇은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이라는 더욱 시급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러한 재배치는 미국의 중동 전략이 변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고조되는 위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미 육군은 지난달 로키드 마틴과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 생산 및 성능 개량을 위한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패트리어트 이동 배치가 기존에 개량된 패트리어트 포대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기 위한 전력순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란하고 미국하고 곧 전쟁할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 앞바다에 배치되어 있던 항공모함 두 척 중에서 한 척을 빼고 미국으로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란하고는 전쟁 안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올 초만 해도 이란이 미국의 그 아르빌 기지 그리고 에인 알 아사드 기지 여기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르빌 기지와 에인 알 아사드 기지에 긴급하게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르빌과 에인 알 아사드가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미국이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굉장히 중요한 공군기지죠. 프린스 술탄 기지. 여기에다가도 이제 미군 전력이 전개해 있고 여기에다가 역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 놨는데 이것도 철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포대를 철수해서 이 폰텔레스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은 때문에 지금 동북아 간다 이겁니다. 김정은 때문에 동북아.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일본이 많이 구매해서 좀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산기지, 군산기지 이런 곳에는 미국 그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드를 지키고 있는 성주라든지, 이 사드는 그런데 중고고도 이상의 그 하늘에서 작전하는 거니까 저고도에서 작전하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고도에서 작전하는 한국 공군의 대구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빼서 수도권으로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 기지를 지키기 위한 저고도 방어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경상북도 외관 지역에 또는 성주 지역에 이 패트리어트를 추가 증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중요한 기지,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어떤 그 한국 내의 중요 기지에 패트리어트를 증강 배치를 할 가능성이 큰데, 6월달이 되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대한민국 근방으로 4척이 집계를 하고 또 미국의 강습 상륙함 3척이 집계를 한다라고 제가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지금 그렇게 되면 공격력이 그 정도로 강화되고 또 방어력도 추가로 이 정도로 강화시키고, 이거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계속 김정은이를 애매한 복선을 깔면서 분명히 우리는 지금 눈으로 김정은을 보고 있는데 지켜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올해 한반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을 향한 SLBM 도발 이런 것들이 올 7월쯤에 예정이 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4척이 들어오고 혹시 정말 군사 옵션이 가동되는 것은 아닌가, 군사 옵션 가동에 앞서서 방어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4개의 포대가 전부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역의 방어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이제 폰텔러스 국장이 한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참 인도는 정말 육해공 할 것 없이 정말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
32여 년에 걸친 인도 해군의 집념의 산물인 최초의 자국산 항공모함 비크란트가 이 전력화가 또 지연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외국에서 항모를 주문하는 것이 나을 텐데 과도한 국산화에 대한 집념이 인도 해군의 전력과 예산을 모두 깎아먹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이 차세대 항공모함 비크란트의 해상시험 일정이 또다시 연기되었으며 적어도 9월 이전까지는 해상시험이 어려울 것이라고 네이비 리코그네이션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 항공모함의 해상시험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뤄졌고 지속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해서 해상시험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난 1989년부터 추진해서 2005년 강제 절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간 비크란트 항공모함은 건조 착수 8년 만인 2013년에 진수됐는데요. 진수 후에 무려 7년간 의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건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처럼 지연되는 것은 인도의 기술 부족과 원시적인 조선 공정, 그리고 인도 국방부 특유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특성 때문인데요. 인도는 2022년에는 이 항모의 실전에 배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들어서 6개월 이상 지연된 일정 때문에 이 항모가 언제 배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비크란트 항공모함은 4만 1000톤급으로 미그 29K 전투기를 스키점프 방식으로 운용하는 항모인데요. 인도가 자체 건조한 이 항모가 과연 전력으로서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 많은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4만 1000톤짜리 인도의 비크란트 항공모함 CG입니다. 이거 지금 무려 15년째 건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건조가 들어갔으니까 무려 8년 동안 건조해서 이제 진수를 했고, 진수하고 지금까지 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못 지어가지고 운항을 한 번도 못 했고 3월 12일부터 시험 운항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도에 따르면 올 11월까지는 못한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도대체 언제 이게 될지 정말 황당한데요. 인도 육군의 아준 전차, 그리고 인도 공군의 테자스 전투기, 그리고 인도 해군의 이 비크란트 항공모함,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인도 육해공 국산화의 상징이죠. 그러면서 이 세 개가 동시에 세 개가 전부 아주 오랫동안 차일피일 미루고 완전히 이제 미뤄지면서 이제 한 세대가 더 이제 국제적으로는 발전했는데 훨씬 이전 세대의 무기체계가 되고, 그러면서 각각 육해공의 전력을 갉아먹고 그리고 예산을 갉아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파키스탄하고는 실제적으로 국경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중국과 또 충돌이 발생했는데 중국에게 안 되니까 꼬리를 말고 그러면서 군사력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산화에 대한 과도한 능력 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능력 되고 안 되고 다 따라서 뭐든지 국산화해야 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좀 웃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아무튼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군사력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시험평가 재개해서 2022년 전력화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는 지금 물 건너가는 것 같고 23년에는 벵골만에서 작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